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항산화 영양제로 활성산소를 막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딴 자격증들입니다. 네, 지금도 건강과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활성산소, 활성산소 그러는데요. 활성산소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숨 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활성산소는 제 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대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러한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생활의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적절하게 있으면 참 좋은데요. 과다하게 발생을 할 경우에는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현대인의 그 숙명적 활성산소 발생.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비만, 환경오염,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고탄수, 지나친 약물,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그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더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과도한 운동도 좋지 않습니다. 자, 이 활성산소와 생명 현상에 대해서 한번 잠깐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적당하게 있으면 굉장히 건강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아주 없으면은 생명이 둔화되고요. 많으면은 생명이 괴사되는 그런 아주 정말 중용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질환의 90%가 활성산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존스 홉킨슨 대학의 의학부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앓게 하는 질병은 36,000 가지인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바로 활성산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 흡연을 가져와 봤는데요. 흡연과 활성산소. 네, 담배 한 대에 100 개조의 활성산소가 나온다고 그러네요. 아마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인제 이번에 제 요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시면 좀 줄이시거나 금연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인데요. 스트레스는 우리 인간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생존 호르몬인 그런 코티솔이 신장의 바로 위에 있는 부신에서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방출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혈압과 혈당을 급상승시키게 되고요. 인슐린은 당연히 따라 붙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1 차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그 1 차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서 장기에서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폭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인제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제 한 개만 추천을 해 주세요."라고 의사 선생님께 얘기하면 "비타민 D."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꼽을 정도로 우리 현대인들이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의 소모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스트레스는 이제 코티솔이 방출이 되면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 한번 부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까요? 이 코티솔은 생존이 1 순위인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코티솔과 대체되는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티솔이 많이 나오면 프로게스테론은 굉장히 적게 분비가 되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 굉장히 많죠. 지방분해, HDL 콜레스테롤 증가, 그리고 수면, 뭐 당뇨, 식욕 정상화, 콜라겐까지 골밀도까지 혈압 조정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질병이 이 코티솔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인스턴트 가공식품인데요. 이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은 그 대사 과정에서 무지막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특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또 나왔네요. 여기에 칼슘, 크롬, 아연까지 죄다 끌어다 쓰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 충분하면 뭐 설탕을 좀 드셔도 괜찮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중요한 조직에서 끌어다 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칼슘을 뼈에서 끌어다 쓰면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칼슘과 마그네슘이 우리 심장을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요해요. 거기서 끌어다 쓰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롬과 아연은 우리 인슐린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소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설탕 줄여야 되겠습니다. 또 설탕은요. 비타민 C 대사를 방해해요. 근데 비타민 C는 우리가 백혈구가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60 배를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상과당은 더 안 좋아요. 설탕보다 싸기 때문에 그런 카페나 아니면은 과자 이런 데 액상과당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렙틴 호르몬을 억제해서 식욕 억제가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먹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액상과당은 그냥 간으로 가서 직접 쌓입니다. 분해가 없어요. 다음에 밀가루죠. 네. 발암 물질로 이미 판명이 되었죠. 미국산 밀가루를 우리는 아직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브롬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사 과정과 해독 과정에서 당연히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분비되겠습니다. 자, 과식 특히 고탄수는요. 그 인제 포도당이 그 말하자면 세포의 밥으로 다 쓰이고 나면 인제 이 쓰이고 났을 때 굉장히 활성산소가 불안정한 물질이죠. 근데 얘가 지방과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과산화 지질을 만들어낸대요. 그럼 이 과산화 지질은 네, 맞습니다. 우리를 노화시키는 주범이에요. 자, 당독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특히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독소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독소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과다 분비되는 것이죠. 자, 독소는 무조건 활성산소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독소로 인한 질병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 무섭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탄수를 좀 줄이는 것 현대인의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운동인데요. 과도한 운동은 이게 왜 우리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늙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게 그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죠. 그래서 호흡이 빨라질 때마다 활성산소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10 에서 15 배가 증가하는데 고온에서의 지속적인 운동은 더 급증을 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땀이 배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 땀이 물론 노폐물도 배출되지만 우리 미네랄도 배출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게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환경 호르몬. 네. 아, 진짜 환경 호르몬은 강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자, 환경 호르몬은 인제 이게 그 경구, 흡입, 경피, 흡수 이렇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게 인제 경구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말하는데 입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90% 이상이 간에서 해독한 후에 배출이 되는데 이제 초미세 그런 플라스틱은 배출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또 다이옥신은 대소변으로 배출 전에 장에서 재흡수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공기인데요. 공기는 자동차 배기가스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 뭐 새집 증후군, 성면, 미세먼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래도 폐에서 조금은 걸러지겠죠. 그런데 경피 흡수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피 흡수는 그 해독을 할 기관이 없대요. 그냥 직결해서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장난감 여기에서 368 배 중국산 테무 장난감에서 기준치의 368 배가 검출되었다고 하네요. 네.
자, 우리 여성 그래서 인제 샴푸, 린스, 뭐 화장품 뭐 이런 제품들을 여성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또 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남성의 고환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된대요, 실제로. 그래서 난임, 불임 이러한 원인들이 모두 '환경 호르몬에 있다.'라고 단언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제 뇌관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뇌관문은 우리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예요. 그래서 이 뇌관문은 선별해서 뇌세포로 보내줘요. 그래서 물이라든지 뭐 산소라든지 영양소라든지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뇌관문에서 오케이. 패스." 이렇게 하지만 약이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차단을 하는 정말 우리 뇌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최후의 보루인데 이 뇌관문을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분비를 교란시켜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지방세포와 결합해서 비만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켜서 에너지를 저하시키기도 하고 또 식욕 중추 작용을 자극해서 이게 이제 계속 배고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식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습격. 네. 우리 인간이 버린 그 플라스틱이 우리를 다시 습격하는 그러한 셈이죠. 자, 뇌로 침투하는 미세 플라스틱. 인제 그 뇌로 침투하면 그 뇌관문도 문제가 인제 패스하느냐 안 하느냐도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이 악교세포라는 것이 뇌의 면역세포인데 얘네가 이를 분해시키려고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도하도 해도 안 돼서 그냥 실패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연쇄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 인제 그 최강 1 교시에서 계명찬 교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과 화학 물질, 자외선, 스트레스 등으로 바다에서 이미 산화력이 강력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굉장히 증가한다고 해요. 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생수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가져다가 미세 플라스틱 검출 검사를 했는데 93%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하고요. 우리 또 티백. 네, 티백은 정말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그는 거잖아요. 종이 티백 특히. 네, 굉장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개류는 굉장히 그 받아들이는 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아주 나쁜 거를 이렇게 배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대요. 그런데 바지락에서 이렇게 많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었고요. 계란 같은 경우에는 DDT 같은 살충제로 이미 금지된 것인데도 얘가 땅속에 분해되지 않고 있다가 인제 닭이 그 땅을 이렇게 흙을 파먹고 이렇게 해서 계란을 이렇게 어 내놨는데 그 계란에서 DDT가 바로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사실 그냥 그냥 뭐 조심한다 하더라도 일 주일에 5 그램 정도는 우리 몸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5 그램이면은 바로 신용카드 한 장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씩 씹어 먹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네요. 대부분 대변으로 배출되지만 초미세 플라스틱은 림프에까지 혈액과 림프에까지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이 산화적 손상, 즉 활성산소의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작을수록 초미세 플라스틱일수록 혈관과 림프에 흡수가 잘 되고요. 또 산화적 현상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미세 플라스틱은 바닷속에 있는 독성 물질들과 결합을 한 상태에서 이제 먹이 사슬로 인해서 결국 인간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활성산소 정말 큰 문제네요. 그쵸? 자, 이게 활성산소가 많으면 건강한 세포를 총알세포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방탄세포를 파괴한대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요. 그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 찌꺼기라고 하죠. 근데 활성산소는 아까 생활의 찌꺼기, 산소 찌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 호모시스테인은 우리가 단백질만 많이 먹고 얘를 인제 대사할 수 있는 그런 비타민 B군을 먹지 않으면은 호모시스테인으로 전환되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 인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파우더도 먹고 뭐 계란에 닭가슴살에 엄청 많이 먹는 20대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뭔가 좀 혈액 검사 이상이 있어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네 고콜레스테롤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이렇게 유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콜레스테롤의 누명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바로 콜레스테롤이 똑같이 300 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한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고 그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셋이 그냥 합쳐 버려서 지방질로 변화되고 또 지방질이 되어서 막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혈전이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즉 활성산소가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뇌출혈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려면 활성산소를 막아야 되는데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것은 항산화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는요 원래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 뇌, 심장, 위, 혈액 모든 부위에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20-30 대부터 SOD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80 대는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예 사라지는 이게 이제 SOD인데요. 그래서 SOD는 이 노아의 종말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항노화 물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SOD 항산화 효소예요. 근데 이 항산화제에 대해서 한번 SOD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죠. 원래 우리 활성산소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살려고 활성산도 살려고 건강한 세포에서 전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건강한 세포는 전자를 하나 뺏겼으니까 총알 세포가 되어 가지고 인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암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항산화 효소는 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항산화 효소는 이렇게 활성산소에게 "내 전자를 너에게 하나 주마." 하고 하나를 줘요. 그러면은 활성산소가 중화된 상태가 되어서 조용히 인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질병의 솔루션은 같다."라고 암의 스위치를 꺼라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해라 그 얘기고요. 또 환자혁명에서도 우리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보조인자인 미네랄과 비타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항산화 식품을 먹어야 되겠죠. 네, 우리 인간은 네 맞습니다. 음식과 산소로 인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항산화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자 요런 것들이 항산화 식품이에요. 어떠세요? 다 드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항산화 영양소들입니다. 뭐 비타민 다 들어가고요. 미네랄 다 들어가고요. 오메가 3, 산화질소, 코큐텐,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바로 항산화 영양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어떤 것들이 항산화제에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큐텐. 코큐텐은 DNA를 망가뜨릴 수 있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제입니다. 네.
다음에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세포막 손상을 일으키는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를 제거한다고 나와 있죠.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영양소에는 셀레늄을 비롯하여 비타민 A, C, E와 플라보노이드가 있다. 이렇게도 또 우리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네랄은요, 항산화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항산화의 조효수 역할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즉,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 A, C라든지 비타민 K라든지 비타민 D, B군 이런 그러한 비타민을 미네랄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조효수 역할로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이런 것들이 항산화 역할을 하고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잘 때 활성산소가 이제 제거되고 그 중금속을 제거하는 게 멜라토닌인데요. 이 멜라토닌이 밤에 잠을 잘 때 이러한 영양소들이 있어야만이 멜라토닌이 잘 생성이 되고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와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항산화를 직간접으로 도와주는 영양소들이에요. 네. 비타민 A, C, D, B 다 들어가죠? 네. K도 있어요. 미네랄은 직접적인 항산화 효과는 없지만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체내 효소의 활성을 도와주는 보조인자다. 이 미네랄은요, 우리 몸에 4% 밖에 없지만 비타민, 효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미네랄이 없으면은 얘네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호르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 유산균, 코엔자임, 규텐 다 필요하네요. 네. 자, 특히 클로로필에는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DNA 손상을 방지해 줘요. 또 클로로필은 우리 혈액 정화 작용을 해 줍니다. 네. 그리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죠. 네, 엽록소예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화질소예요. 산화질소는 인제 L아르기닌, 시트룰린, 비타민 C, 비타민 B 복합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의 안쪽에 잠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게 인제 산화질소인데, 얘네가 혈관을 부드럽게 해 주고 혈액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활성산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를 색출해서 중화시킨다는 거죠. 네. 자, 이 NO 활성산소는요, 체내 어느 항산화제보다도 1000배나 강력하대요. 네. 그래서 저는 산화질소가 혈관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꼭 챙기고 있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 이제노, 예, 그 루이스 이그나로 님은 이 NO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하신 분인데요. 그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이유예요. "NO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모든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필수예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건강하려면 오메가3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혈압과 수분 유지에 필수이고요. 또 오메가3는요. 용량에 따라 약품으로 분류되기까지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강력한 염증 제거 역할을 하는 항산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챙겨서 드셔야 되겠죠? 자, 코큐텐은 정말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서 종양의 성장을 지연시키는데요. 이제 환자연매에서 나온 것을 제가 이제 좀 캡처를 했는데요. 면역 기능을 돕고 혈관 신생을 억제하며 염증을 줄여 줍니다. 또 코큐텐은 바로 DNA를 망가뜨릴 수 있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줘요. 네. 자, 그래서 항산화제 식품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다크 초콜릿의 폴라바놀, 그리고 견과류의 폴라보노이드, 녹색 채소의 클로로필. 네. 그리고 십자화과 채소의 클로로필. 네. 토마토의 리코펜, 녹차의 카테킨.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황산화 식품입니다. 물론 이거를 매일매일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양만큼 먹어 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삼시세끼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 챙겨서 드실 수도 없고요. 또 땅속에 미네랄이 고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약 이렇게 약해진 야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인제 인제 기사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산성비, 농약, 그리고 또 뭐 5년 연작, 5년 이상 연작되면 미네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생육이 빠른 품종 도입, 뭐 이런 화학 비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950 년대에 시금치 한 단이 1990 년대에 19 단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른 거죠. 즉 이제 삼시세끼로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과학위원회에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최적의 섭취는 이미 액체 상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알약은 20-30% 밖에 흡수가 안 되고, 또 알약은 부영제라고 하는 그런 화학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또 해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이 액상은 그러니까 원래 60-70% 인데 인제 여기에다가 어떤 특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더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거를 인제 추가로 꼭 드셔야 되는데, 그럴 때 세포까지 가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흡수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따져 보시고요. 글로벌 인증, 그러한 어떤 인증이 다 잘 되어 있느냐 이거 꼭 따지셔야 돼요, 안전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흡수 과정의 특허 등을 잘 따져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의 활성산소 대사력입니다. 저는 100%가 나왔어요. 네. 제가 100%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는 바로 이 항산화 영양제를 정말 생체 이용률이 좋은 것, 즉 가루로 된 것을 물에 타서 그 즉시 마시는 그러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를 저는 지금 2년 차 마시면서 제 몸 건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활성산소 대사력이 100%가 나왔습니다. 뭐 제 혈액 체크를 한번 인제 공개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인제 2024년 3월 5 일자로 제가 검사를 했는데요. 저는 HDL과 LDL이 거의 동일하죠. 네. 그리고 또 호모시스테인을 제가 일 줄이는데 정말 한 1년 걸렸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호모시스테인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관리를 해야 우리가 혈관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의 혈관은 매우 좋음으로 이미 판명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면역 기능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저희 NK 활성도 수치는 3,560 만점이 나왔습니다. 자, 인제 보통 500 이상이면 "너 괜찮아." 이 정도래요. 그리고 또 250 에서 500 이면 너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야. 조심해야 돼." 이거고, 100 에서 200 이면 "너 질환이 올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빨리 병원 가 봐." 이거고요. 100 미만이면 "암과 같은 중증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으니 빨리 지금 즉시 병원에 가 봐." 이런 신호라고 하네요. 네. 네. 활성산소 어떻습니까? 네. 꼭 우리 몸에서 이렇게 좀 막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또 우리 현대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또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산화 영양제를 정말 꾸준히 잘 우리 몸속으로 넣어 줘서 우리 세포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과, 그리고 또 그러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잘 먹어 주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젊게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현재 좀 민망하긴 하지만 신체 나이, 그러니까 인바디로 해서 신체 나이를 재면은 보통 33 에서 37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나이가 올해가
회갑 작년에가 회갑이었으니까요. 네. 60 대입니다. 60대 초반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체 나이가 젊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인제 젊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리면 1 년에 그 투병을 해야 되는 그런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거의 한 1-2 억, 쪼금 더 좋은 치료를 받으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지금 건강할 때 우리 몸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건강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제 오늘 활성산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